조현병이라고 하는 질환 들어보셨죠? 평소에는 이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질환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없는데 그러다가 사건, 사고 소식과 함께 그 배경에 조현병이 있다고 언급되는 일이 많아서 마치 무서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곤 합니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진단과 치료를 피하게 되고 적절히 치료를 받는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신세계병원 이산수 과장과 함께 알기 쉬운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00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생각보다 흔한 질환 조현병. 특히 환자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여서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조현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산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조현병이라는 게 어떤 병인가요? 조현병은 예전 명칭은 정신분열병입니다. 예. 이 병은 환자의 통합 능력이 손상되는 질환이고요. 예. 환자의 시각, 청각, 언어, 사고, 감정들이 통합되지 못하여 마치 정신이 분열되는 듯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정신 기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건가요? 조현병은 뇌 질환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가설에 의하면 신경 전달 물질들의 이상이 생겨서 네. 뇌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조현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연구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그 도파민이 변연계에 증가하면 망상,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네. 전두엽에서 부족하면은 집중력 저하, 무의욕, 무쾌감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신경 전달 물질보다는 뇌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생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생활을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는 10대에, 여자는 20대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고 기인차나 환경에 따라서 더 일찍 발병하거나 더 늦게 발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군 입대나 취업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말이 줄어들고 활동이 줄어들어 우울증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생활을 수개월 반복하다가 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정신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조현병인지 진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조현병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성장 환경이나 최근의 생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본인을 정상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잘 아는 보호자와 동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환자나 보호자가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뇌파 검사 같은 검사를 원할 수 있으나 진단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임상 심리 검사가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뇌를 사진으로 찍어봐서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보면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조현병의 진단 기준은 망상, 환각, 횡설수설, 그다음에 기괴한 행동, 음성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의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돼야 하고요. 네. 발병 전에 비해서 기능 저하가 6개월 이상 지속돼야 합니다. 음성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조현병의 증상을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성 증상은 누구나 봐도 이상한 증상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나한테 전파를 보낸다, 예. 옆집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예. 그런 것들이 해당되고 음성 증상은 감정 표현을 결려 무의욕, 무쾌감 등을 말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우울증이나 게으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야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진단 기준 중 하나가 또 망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조현병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망상은 조현병에만 있는 증상은 아닙니다. 예. 조울증, 치매, 선망, 알코올 환자한테도 잘 보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단지 배우자의 부정에 대해서만 망상이 있을 경우에는 네. 조현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망상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현병 환자들의 망상은 안기부에서 나를 감시한다, 외계인이 나한테 전파를 보낸다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선뜻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조현병은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조현병은 뇌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약물 치료는 장점은 만성이나 급성기에서도 효과가 좋으며 재발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단점으로는 약에 따라서 입마르증, 손떨림증,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얼마나 복용해야 하죠? 조현병은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기 때문에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약을 평생을 복용을 해야 합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조현병은 재발하면 재발할수록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치매에 준해서 엄격하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첫 발병 이후 5년 동안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재발을 하지 않으면 네. 서서히 감량해봐서 약물 중단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을 2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재발률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네.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조현병의 경과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조현병은 개인마다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 만성적인 경과를 가집니다. 네. 조현병 환자의 3분의 1은 약물 치료를 잘 받고 외래 통원 치료를 받고요. 네. 3분의 1은 입퇴원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증상이 호전이 없고 그다음에 약물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입원이 계속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들어보면 이 조현병의 치료 방법이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로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치료를 하는데 다른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요?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네.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약물 치료를 받다가 증상들이 호전되고 나서 네. 환자가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외에도 환자가 여러 약물을 사용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고 자타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의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가 클로자핀이라는 약을 사용하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로자핀이라는 약은 미국의 FDA에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조건으로 승인한 조현병 치료제입니다. 치료 저항성이나 자타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한테 사용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퇴원을 못하던 환자가 퇴원할 정도로 우수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가 감소하거나 심한 간질이 있거나 심장 문제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침 흘림이 있고 체중 증가 있고 졸림증이 있어 약물 사용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뛰어나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제한되어 있나 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를 받을 때 많이들 우려하는 부분이 뭐 약이 중독성이 있다, 그리고 졸리거나 컨디션 저하가 동반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약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약을 중단하면 억제되었던 조현병 증상들이 재발하기 때문에 네. 약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물들은 졸리기 때문에 저녁에 투약하는 경우가 많고 네. 오랫동안 이런 졸리는 약들을 복용하면 몸이 내성이 생겨서 졸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는 경우 있으면 약물을 감량하거나 다른 약물로 교체를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산수 과장과 함께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우내 가습기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가습기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가습기는 항상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살균과 향균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요. 물통 속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제품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 건강을 해칠 수 있고요. 물은 매일 갈아주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통을 비워서 깨끗이 말려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